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장교양 기관이 아닌 현재 예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래 통합제가 그중 가정 방문형에 대해서 창업자 입장에서 창업할 만한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에서 통합제가 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했습니다. 관련 서비스가 확산되려면 창업주분들께서 그만큼 많이 참여하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통합제가를 창업하려면 그만큼 수익 구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창업주 기준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공단에서는 통합제가를 확산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현재 방문 요양 그리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에 편중된 구조를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게끔 주야간 보호,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방문 요양, 거기다가 단기 보호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해서 맞춤 돌봄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최초 통합제가라고 하는 것은 주야간 보호 센터를 기반으로 한 주야간 보호형과 방문 요양 센터를 중심으로 한 가정 방문 통합형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방문 요양 창업 시 통합제가 급여 창업을 고려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 봐야 되니까 가정방문 통합형 관련해서 방문 요양 단일 설립과 비교하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창업 시의 수익 구조는 방문 요양을 창업했을 때와 비교를 해봐야 정확하겠죠. 우선 방문 요양 창업에 대한 수익 구조는 제가 정말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따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일반적인 방문 요양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수준 86.6%를 맞추고 60분이나 70분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셔야지만 사업 체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관리 책임자는 주로 사회복지사인 경우가 많고 대표님께서 직접 시설장을 하시면서 운영하시게 됩니다. 이후에 수급자가 많아지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공단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가상금을 받아서 고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센터를 만약에 설립하시게 되면 관리 책임자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간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방문 간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방문 간호사를 또 고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을 상근하시면서 간호사님이 관리 책임자님이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관리 책임자 기준이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고, 대표님께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도 내가 직접 못하고 고용하셔야 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방문 간호사도 고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합제가는 그렇습니다. 대신에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방문 목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셨을 때 월 정액으로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그 본인부터까지 포함해서 일반 방문 요양, 일반 방문 간호, 일반 방문 목욕만 진행하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전체적인 이용을 원하시는, 통합제가 이용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추가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어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제가를 오픈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방문 요양, 일반적인 방문 간호, 일반적인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사업의 어르신들도 모시는 상태에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통합제가 어르신들까지 돌볼 수 있는 것이어서 수익구조상 창업 시에 대표님께서 간호사 면허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거나 처음부터 간호사를 관리 책임자로 고용해서 나는 직접 시설장을 하기 싫다, 그래서 방문 간호까지 창업하실 예정이라면 일반 방문 요양만 설립하시는 것에 비해서 특장점을 가질 수는 있으시겠죠. 추가적인 수익이 나니까요. 방문 간호사를 추가로 고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방문 건건별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구조상 손해보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관리 책임자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저희 방문 간호 인터뷰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간호사를 월급을 주고 관리 책임자로 고용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대표님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를 가지신 대표님께서는 창업하실 때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방문 요양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고객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님들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장교양 기관을 창업할 때 가정 방문형 통합제가를
고려할 만하다, 수익이 괜찮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만 살펴보면 미리부터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센터를 고려해오신 간호사님들이 예전부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테고요. 이 영상을 보고서 처음으로 통합재가에 관심을 가지시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도 생기게 될 텐데요. 최근 변경된 통합재가 예비 사업을 보면 상황이 예상과는 조금 다르다 느껴집니다. 2020년도에 올라온 예비 사업 매뉴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때 통합재가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보호형과 우리가 설명한 가정방문 통합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반해서 2022년 9월 달에 일부 개정돼서 올라온 지침에서는 통합재가 지침 그 내부에 가정방문형과 주야간보호형이 나눠져 있지 않고 주야간보호시설을 기반으로 한 예비사업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공단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보호자의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통합재가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형 통합재가는 방문 간호를 일정 횟수 이상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 요양을 그 한도 내에서 더 하고 싶어하는 수급자들이 정말 많은 상황에서 수급자 욕구에 맞지 않는다 판단해서 가정방문형보다는 주야간보호 통합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간호사 기반의 방문 간호 기반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를 통합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욕구에 현재는 지금 맞지 않다. 그래서 실제 본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예비 사업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통합재가까지 바로 설립한다 그게 아니고요. 준비를 미리 하시는 그 대표님들 그리고 주로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향으로 창업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겠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추후 방향을 보면서 본 사업이 나올 때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좀 전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면 2022년도에 발표된 통합재가 지침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보면서 창업 시의 통합재가를 주간보호형으로 고려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